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 다섯 번째 비대면 강의 6차 산업형 또는 생태 관광형 마을 공동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또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 또는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도표는 마을 단위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는 흐름도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정형화되어 있어서 반드시 뭐 이 흐름이나 틀을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얼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을 뭐 가꾸기 사업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마을 만들기 사업 뭐 같은 의미이겠죠. 일단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그 마을에 여기 이제 마을 단위니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일단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 기준은 자원 또는 자산이 될 텐데요. 조사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원에는 뭐 유형의 자원 여기 뭐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뭐 경관, 시설, 농업 관련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자원 저는 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놀이문화 체험 여러 가지 전통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휴머네어 그렇죠. 과연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감당할 수 있겠는지 가장 중요한 책임질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계략적인 기본 구상을 정해야 되는데요. 방향을 설정해야죠. 이 마을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모든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 사는 것 같이 다른 마을이 잘하고 있다고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과연 어떤 특색을 가진 어떤 테마를 가진 마을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주민들끼리 다양하게 깊이 있게 토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듣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다른 마을도 많이 봤을 테고 사업계획이라는 거를 직접 수립하고 작성하고 이런 사람들일 테니까요. 참고할 만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그럼 행정 공무원들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당연히 주민이 해야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뭐 주민들 의견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되고 퍼실레이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마을 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을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겠죠. 견학도 가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 의견도 참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일단 확정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일반적인 그 사업 지침에서 이야기하는 사업계획의 흐름, 작성, 지침에 앞서서 저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자가진단,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살펴보면요. 일단 주민이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갈 책임 주체니까 과연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주도할 만큼 충분히 학습하고 훈련을 했는가 라는 걸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과연
주민 뭐 개별 개인들이 이 사업을 책임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공동체 사업이니까 마을 공동체가 일종의 마을 기업의 형태로 자세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립되어 있는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운영할 만한 역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냉정하게.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 스스로 등이 관리하고 운영해서 타산도 맞추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창출하고 이럴 수 있겠는지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설계도, 집으로 치면은 건축물로 치면은 설계도를 보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도 당연히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걸 중장기 경영계획이라고 한다면 중장기 경영계획이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정확한 설계도가 작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한 하드웨어 계획,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나중에 그걸 운영할 걱정까지도 해소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하드웨어에 어떤 아이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채워넣을 것인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고민이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에서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해야 될, 그리고 마을 주민의 사실상 대표 또는 대리인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 과연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끼리만 마을 공동체 사업을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원센터는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자치적으로 운영할 만한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에 부족하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도 중요하죠. 지원센터가 충분한 사업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관련된 운영비 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 제가 목격한 전국의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운영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충분한 인적 구성을 갖추지 못하고 충분히 여유 있게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재정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요. 그걸 확보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관련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6차 산업, 심지어 귀농, 그리고 일반적인 농업, 이게 전혀 무관한 이제 영역들이 아니라서 저는 그게 융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각 정부 부처마다 하는 사업들이 나눠져 있어서 지역에 내려가면 이렇게 꼬리표가 달려 있는 대로 이 재정도 나눠지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도 나눠지고 뭐 이런 광경을 많이 봐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그것도 좀 체제를 정비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대다수의 중간 지원 조직들의 역할과 위상이 그렇듯이 단지 행정의 말단 조직, 심지어는 행정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정해놓은 업무, 또 제한된 예산으로 단지 집행을 대리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구에서 좀 탈피해서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럴 수 있는 주민 자치형 또는 민간 자치형 중간 지원 조직으로 전환하거나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비전하고 미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 뭐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하면 주춧돌을 어떻게 놓을지 이가 가장 중요한 거랑 뭐 같은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뭐 사업 계획은 이상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비전을 삼농, 그러니까 삼농은 농업, 농촌, 농민을 뜻하죠. 삼농혁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공동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비전을 설정해 봤고요. 추진 목표는 이제 삼농의 각 분야별로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삼농 전체 혁신. 일단 농업은 돈 버는 농업이라는 이제 의미를 저는 선언적으로 내걸고 싶고요. 그 다음 농촌은 농촌다운 농촌, 뭐 살기 좋은 농촌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민은 결국에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농민.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주민이 자치하고 자립할 수 있는, 돈 버는 농업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제 공동체 마을일 수 있고, 농촌은 생태 공동체 마을, 또 농민은 생활 공동체 마을, 뭐 이런 관점에서 경제 공동체 마을은 뭐 친환경 육산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한 수단으로 하는 소득 기반 사업이 중심이 될 거고요. 생태 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생태 공원 또는 생태 경관 개선 사업 뭐 이게 중심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 공동체는 문화 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중심이 되는 생활 기반 확충 사업, 이 중요한 추진 목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자치하고 자립하는 마을 공동체가 되려면 공부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수련하고 계속 해야 되겠죠.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더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이전에도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농업 분야는 경제 마을 중심, 농촌은 생태 마을, 농민은 교육하고 문화. 그래서 각각 사업 과제로 마을 기업, 마을 시장, 대학기술센터, 생태체험 캠프, 교육은 마을 학교, 마을 학원, 문화적인 사업 과제로는 마을 생활은 마을 문화관. 그래서 각각의 사업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실제적인 작업은 자원조사가 될 겁니다. 과연 그 사업 계획의 대상인 마을 또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과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기반은 갖추고 있는지 이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이 마을 일반적인 현황 자원조사 개괄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마을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연역,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공간적인, 그리고 행정구역이나 규모 또는 생활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성, 남녀 인구수 또는 세대별 인구 구성, 그리고 농가 구조, 그리고 최근의 인구 변화, 요새 뭐 지역마다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뭐 이런 게 농촌 지역의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 우리 지역들은 어떤 현황인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양상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떤 인적 구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건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조사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시설물들, 기존의 시설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기초적인 지하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안전시설, 공공편의시설, 행정예산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 농업자원, 토지, 농수산물, 문화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농업경관, 환경생태자원은 산림하천 저수지 늪지, 동식물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은 유형무형의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런 거 지정이 돼 있죠, 지역마다. 전통문화활동, 축제, 마을행사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설, 농업자원,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일반적인 이런 현황들은 각 지자체, 군이나 아니면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있어서 그 정도만 잘 정해서 파악해도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에 거의 상상 가능한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농어촌공사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사이트에서도 마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자료, 데이터들을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자원, 가장 중요할 수 있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세우는데 우리 마을에 과연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리더가 있는지, 그리고 마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만한 재능이나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책임질 만한 공동체 조직을 꾸리고 있는지, 협동조합, 영동조합법인, 또 마을회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마을에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지어는 마을 이미지,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도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원조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 이제 사업계획 또는 마을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기존의 어떤 문제점 또는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먼저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은 못할 수 있으니까요. 할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안 되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나 환경들 같은 걸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점이나 저해 요인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문제점이 나오면 그 반대편 쪽에서는 마을이 갖고 있는 기존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자원조사를 함으로 해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마을이나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자원들이 이제 눈에 뜰 수 있거든요. 그 자원들의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당연히 타진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텐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수건사업이라고 주민들은 이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서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쨌든 주민들의 공감이나 합의를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뤄내자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들 대다수, 다수의 이제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면 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작업이 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조사하고 방향 정하고 문제점이나 잠재력 같은 거 파악하고 냉정하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을의 이제 비전, 목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정상적인 목표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걸 실천 전략으로까지 발전이 되려면
가급적이면 정량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사례를 보고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무주군의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주군 어떤 특정 마을이 아니고 무주군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랑 뭐 같은 말이겠죠. 나름대로 이 자원과 자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 계기는 이 무주군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저는 무주군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의례적으로 통용이 되는 아까 사업 지침에서 보였던 대로 그런 이제 분류 방법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인문적 자원 중에서 인물로 문화에도 뭐 걸쳐 있는 자원이기도 한데요. 핵심 자원으로는 무주군에는 이제 정기용 건축사라고, 저는 이제 무주군에 살면서 무주군에서 과연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거를 사업화할 만한 지역 자산이 뭐가 있냐는 만약에 물음을 저 스스로 묻는다면, 저는 뭐 주저없이 단연코 정기용 건축사가 조성해 놓은 이를테면 이른바 공공건축 아카이브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군에 뭐가 있냐면 10수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 한 33군데 또는 34군데 정도 사이트,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이죠. 이 사이트는 그냥 뭐 군청에서부터 뭐 면사무소, 예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공설운동장, 그리고 요양원, 납골당, 추모의 집, 그리고 공원, 박물관,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 등에 걸쳐서 정기용 건축사, 돌아가신 분이죠 지금은, 건축사가 설계한, 리모델링한 그런 공공건축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초 이제 그 아카이브를 조성한 이후에 잘 관리가 안 되거나 활용이 안 되고, 심지어는 방치가 되고 극단적으로 훼손이 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농촌건축학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뜻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자산으로서 너무나 중요도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 아카이브를 재생하려는 노력, 힘을 보태서 농림부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물론 33군데 34군데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규모이긴 하지만, 일단 공공건축 아카이브를 무주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지역 자산으로 재생하는 작업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많은 이제 기사거리도 되고 관련된 책도 뭐 많이 나와 있고, 이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일단 무주군의 안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성면에 그 당시 면사무소였겠죠. 그래서 안성의 이제 면사무소를 공공건축의 컨셉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당연히 이분은 이제 청취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요. 청취를 했을 때 뭐 이런 의미, 민원이죠, 일종의. 무주의 위치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긴 하지만 무주가 오히려 충청도에 붙어 있어서 충남 또는 대전 생활권에 가깝습니다. 안성면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목욕탕이라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분들이 목욕을 하려면 굳이 버스를 임차를 해서 버스를 대절을 해서 대전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목욕탕으로 이제 가야 되는 뭐 그런 번거로움,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목욕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경호 주사가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줬냐면 안성면에 있는 면장실을 없애버렸어요. 그 면장실에다가 이제 작은 목욕탕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뭐 홀수나랜 여자, 예를 들면 짝수나랜 남자 1,000원인가 뭐 이렇게 받았던 거로 저는 이제 기억이 되고요. 지금은 좀 올랐지만 그 면장님은 이제 그 자기 방이 없어졌죠. 그래서 면장님은 이제 직원들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또 많이 알려진 사례는 이제 공설운동장이에요. 특나무 운동장이죠. 이거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 이제 군수님이 군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많이 안 나왔나 봐요. 이제 여름에 날씨가 이제 뜨겁고 땡볕이니까 운동장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왜 이렇게 안 나왔냐고 했더니 옆에 있는 이제 주민 어르신 한 분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이 더운 날에 누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이를테면 행정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그늘에 있는 무대 쪽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군수님이 깨달은 바가 있으셔서 이제 운동장 삥 돌아가는 스탠드에다 등나무를 쭉 심은 거예요. 등나무가 이제 덩굴이 뻗고 그러면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그 마음을 이제 실천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납골 땅이 있는데요. 추모의 집이죠. 거기를 그냥 구경을 갑니다. 추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요. 그냥 공원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납골 땅이라고 하면 용도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음습하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어둡고 거기는 그 우주에서 아마 가장 밝은 건물일 거예요. 이게 빛이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놨고 개방된 공간에 있고 그리고 뭐 건축 구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나 이제 관점에서 이분은 그 건물을 바라본 거죠. 또 좀 소소하지만 재밌는 건 이제 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이제 니은자 또는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 마주보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건축 철학이나 책을 읽어보면 자연, 인간이 조화로운 그런 게 이분이 지향하는 이제 건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모르긴 해도 국내는 단연 이런 정경 공원축 같은 그런 자산이 아마 다른 곳엔 뭐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33군데 4군데 되는 야외 아카이브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공건축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아마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 군에서 이 공공건축 재생 논의를 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주군의 그 가장 중요한 지역 자산을 정경 공공건축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왜 그렇게 보냐면 이게 무주군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무주군에서 무주군민으로 하여금 무주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자긍심 뭐 이런 거는 이 정경 공공건축 아카이브라는 것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효과만 있어도 이건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지역 자산이다라고 저는 뭐 주장을 뭐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변함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공건축을 바라보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공공건축을 기반으로 한 공정례. 그러니까 공공건축 플랫폼을 축으로 해서 마을을 엮고 자연을 엮고 6차 산업 농업을 엮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공공건축을 따라서 길을 만들고 그리고 공공건축 관련된 학교, 워크샵 같은 것도 상시적으로 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으로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중요한 이제 문화적인 자산은 예체 문화관이라고 있는데요. 예술체육 뭐 이렇게 이제 테마인 거죠. 문학관도 있고요. 그 공연장, 극장, 영화관,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성인 평생학습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저는 그 공간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여기에 대학교 같은 게 하나 들어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치는 일종의 직업 전문 대학 같은 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한 적이 뭐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이제 공간이에요. 대학교 캠퍼스 같은. 근데 무주 군민들이 그 공간을 100%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예체문화관이 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무주 산골영화제라는 게 열립니다. 전북에는 이제 전주영화제 유명한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굉장히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들 차별화되어 있는 예술영화 같은 것들 당연히 많이 하죠. 평소에 그 상업적인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관련되는 부대 사업, 부대 시설, 부대적인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연계돼서 많이 열리고 마을 축제 그리고 뭐 프리마켓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열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무주는 이제 태권도원 이제 새로 이제 조성이 돼서 아직 시작 단계라서 아직 전국적으로 많이 연계돼 있지는 못한데요. 전통문화 자원이 아무래도 부족한 산골이었다 보니까 새로운 그 문화적인 주요한 테마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는 이제 낮의 통문, 뭐 유명한 낮의 통문이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이 석굴이죠, 일종의. 당연히 신라 시대 때 만든 건 아니고요. 일제 시대 때 조성이 됐다고 저는 듣는데요. 그 지역이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백제가 전라도 지역이었을 거고 경상도가 신라인데 이제 무주가 전라도 경상도 이제 만나는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도까지 하면 삼도까지 교류하는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 무주 쪽에서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낮의 통문을 넘어가면 무풍면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김천 거창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말투가 참 재미있습니다. 전북 무주지만 경상도 말이 이제 많이 섞여 있어서 얼핏 들으면 경상도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특이한 점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으면 흥미롭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연히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죠.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자원들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원인데요. 무주는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빈약하죠. 농지가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산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용작물 이제 몇 가지가 무주를 대표하는데요. 뭐 머루로 만드는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천마, 삼도봉 이쪽 저쪽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이죠. 호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6차 산업 주요한 테마 농업 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농촌 관련된 건 소소하게 마을 축제 같은 것들이 산촌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무주 리조트가 이제 무주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안타깝게도 무주 리조트는 이제 일반 기업이 사유화된 그런 시설이고 공간이라서
무주 군민들의 기반,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일상생활, 가계 경제하고는 그렇게 밀착되어 있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하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무주 리조트로 다른 시각에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원 측면에서 좀 전환되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주 군민이기도 하고 정기용 공공주 아카이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 자산인지를 나름대로 제가 법적으로 시인이기도 해서 제가 펴낸 시집 고고인력 개론 개정정복판이라는 시집에 정기용 씨를 기억하는 무주군민의 일상 및 일생이라는 시를 이제 올렸고요. 이 시는 말 그대로 정기용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기용 공공건축 이야기.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정기용 공공건축이 무주의 중요한 지역 자산이 돼서 전국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의 사회적 자원 또는 자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주군에는 이제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마을들끼리 모여서 일찍이 사단법인을 만들었고요. 마을을 잇는 사람들, 이게 모태가 돼서 이제 무주군 중간 지원 조직인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곳에서 위탁받아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리더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치를 지향하지만 구조상, 예산 문제상, 민관, 거버넌스, 행정의 직할, 위탁, 위수탁의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직할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여타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하고 다를 바가 없죠. 어쨌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리더들,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한 20여 명의 주로 청년층이죠. 청년들이 이런저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간 지원 조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도모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자원으로는 무주는 이제 무주 지난 장수를 다시 묶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군의 형편, 또 그리고 군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상, 지정학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워낙 유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동일한 생활권, 문화권으로 묶일 수 있을 곳입니다. 일종의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지난해에는 이미 고원길이라는, 예를 들면 답사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무주 장수하고 연결되는 논의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도봉 건역이라는 개념으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무주, 충청도 영동, 경상도부터 김천, 이게 이제 가운데 삼도봉이라는 1000m가 넘는 삼도봉을 중심으로 해서 묶여져 있는 권역이고요.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행복 생활권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요. 아까 제가 낮의 통문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여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테마죠. 스토리텔링 테마로 주요한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무주군의 농민회가 어쨌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무주 시민행동들이 이런저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 실천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 또는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주군에는 이제 푸른군 고등학교라고 대안학교죠. 고등학교 과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푸른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에 이제 생태공동체 마을, 광대정 마을이라는 마을도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푸른군 고등학교를 만드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관련된 학부모들, 그쪽으로 많이 털을 잡아서 무주군에서도 아주 선도적인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명한 흙집으로 된 마을회관, 그 정기용 공무원축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담공법이라고 흙을 다져 넣어서 벽체를 만드는 그렇게 지어진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것도 약간 원형하고 좀 변형이 됐는데, 이번에 그 정경공원축 재생 사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서 복원하고 재생하는 그런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결과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에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역 신문이 생겨서 없었는데요. 무주 신문이라고 그 무주 미디어 협동조합을 그 무주에 있는 시민들, 군민들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던가요, 1번이던가 주간이겠네요. 무주 신문이 이제 발간이 되고 있고요. 조금 가끔 여기다 이제 글을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무주 시민 행동, 또 농민회 같은 시민사회 단체 못지않게 이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 독자 수가 1,500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무주에 2만 명 정도, 2만 4천 명 통계적으로, 실제로 2만 명이 안 사는 지역에서 1,500명이 넘는 유료 구독자를 이미 확보를 했고, 그리고 중심이 돼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들 같은 경우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무주군에 지금 협동조합이 한 20몇 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사는 마을도 이제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들끼리 모여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어떤 이제 계획 같은 것들을 논의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언론의 역할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주는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자연생태자원 보고죠. 더빌산, 적상산,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에코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금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대천, 무주를 관통하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에코뮤지엄의 중심적인 테마, 여기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문적인, 사회적인 이런 자원들이 결합이 되면 아주 혁신적인 개념의 무주군 지역 자체가 하나의 에코뮤지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계획은 결국 그게 수치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치에 가깝죠. 일종의 시뮬레이션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려면 나름대로 체계적인 설득력 있는 수지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사례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건데요. 뭐 이런 구조라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입 분야에서는 모든 사업은 일단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죠. 뭐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외부나 또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는 그 사업의 토대가 안정될 수가 없는 게 상식적인 얘기니까. 물론 마을 공동체 현실에서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게 어렵다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식 또는 최소한의 안전 기반을 가지려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법인 상정을 한다면 안정된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만약에 재단의 후원을 받거나 재단하고 연계된다면 공익적인 투자, 출자 이런 것도 연계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보조금이 중요하죠. 마을 공동체 사업은. 그래서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별히 또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문화부에 이제 문화특화적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 또는 수행 효과, 효율성을 높이는 저는 장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도 뭐 가능하겠죠. 기농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영농 관련된 창업자금 같은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이라면 당연히 일반적인 차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입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겠죠. 매출 수익.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사업 과제별로 적절히 수행을 한다면 물론 목표치지만 이런 사업 수익 구조 경로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얘기는 추후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조나 틀 같은 경우를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인데요. 당연히 더 예측하기 어렵죠. 가장 좋은 방법은 현명한 방법은 지출에 맞춰서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예측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출도 구조도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본적인 지출이 있겠죠. 고정성으로 일단 업무 시설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빌릴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 나가겠죠. 운영비로. 그 다음에 건축을 신축을 한다면 견적을 봐서 뭐 가공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마을이 연계가 된다면 마을 기반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액수가 크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개발 관련된 사업비, 부대적인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를 비롯한 업무 집기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인건비 필요할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이죠. 그 다음 시설 관련된 이런저런 운영비들 그리고 업무를 해야 되니까 활동비들 관리비 재세공과를 비롯한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내부화하기 어려울 경우가 대다수일 테니까 외주비, 자문비 뭐 이런 것들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예비비 같은 것도 필요하죠. 예측하지 못할 지출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이제 꾸릴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마을 생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마을의 사업계획을 의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가칭, 뭐 에코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슈람 사업단이라고 해봤고요. 총인 한 15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 조직을 상정을 했었고요. 단지 이게 상업적인 상법상의 법인으로서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뭐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생태성, 사회성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지역에 있는 공동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후원 또는 지원 단체, 연구소, NGO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기업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가령 뭐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지만 사업 분야별로 경제마을팀, 생태마을팀, 교육마을팀, 생활마을팀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돼서 적정한 인원의 사람들이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조직을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반적인 기업의 의미는 아닐 거라서 마을 공동체 사업 책임 주체라는 것들이 민관을 비롯한 마을 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이런 외부 내부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형 사업 조직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외부 쪽은 여러 가지 후원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언젠가 산청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는 물론 그 종교 단체를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그 공동체이긴 하지만 후원 그룹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의 50% 이상을 조달하는 예측 가능한 안정된 예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 뭐 사례를 말씀드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 구성이 가능하겠죠.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요. 6차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다 내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 또는 산업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또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자문 내지는 지원을 받을 외부 그룹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를 찾아오는 고객이 됐든 방문객이 됐든 체험객이 됐든 찾아오는 사람들도 주요한 사업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 SNS가 가장 유력한 마케팅 또는 홍보 채널이 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방송이나 언론의 기능을 대체하기도 하고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이제 기농인들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비중이 양적이나 질적이나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현실이 이제 농촌의 현실이라 귀농인들 마을 공동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정확한 역할, 비전을 가지고 합류할 수 있는 귀농인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고 연결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원주민 중에서도 얼마든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인재 하추리 사례 말씀드렸던 대로 마을 원주민과 기농인들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서로 협업하고 연대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구도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출향인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돌아오셔야 될 분들이 그 중에 많고요. 그리고 출향인의 특징은 그 마을,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애착과 또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룹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로 나가서 생업에 복무하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의 출향인들이 언제든지 마을에 들어와서 사업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공간 그리고 시설 계획을 이제 도식화해 본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이제 사업 지침의 이제 분류, 일반적인 분류에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가미해서 좀 가공을 해본 건데요. 일단 기초생활시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 전기통신 기반시설 같은 것들입니다. 도로는 저는 이제 마을 단위로 이거를 굳이 응용을 하면 마을길, 상하수도는 중수도, 우수,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좀 생태적인 컨셉의, 주택은 생태주택 또는 사회주택,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건 사이버 마을. 예전에 뭐 정보화 마을 사업이 있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문화복지 시설은 말 그대로 문화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에요. 특히 복지 쪽에 뭐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 공동육아 또는 마을 양로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이고요. 응용할 수 있는. 그다음 소득 기반 시설은 6차 산업이 직접적으로 가장 관련된 이제 사업 분야일 수 있죠. 농산물 공동가공, 창고, 판매 뭐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을 생태기업, 특히 CEO, CFO들을 갖출 수 있는, 그들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을 생태기업이 이런 소득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농촌관광시설, 뭐 생태테마공원, 그 다음에 경가는 마을 이제 팔경 같은 것들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테마가 될 거고요. 환경 관련된 건 생태마을 관련된 것들이죠. 기반시설 갖출 때. 그 다음 운동휴양시설은 마을에 스포츠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1년에 몇 번이긴 하지만 한두 번 축구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계절 스포츠 뭐 가능하죠. 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주면. 그리고 마을 휴양림 같은 것들도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풍부한 자원은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산림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중요도가 또 강조되고 있는 재해 대비 시설들, 마을 차원에서도 필요하죠. 저는 마을 기술자, CTO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을 기업으로 치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적정 기술, 생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 마을 전문가들, 이 마을에 이제 네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인구 유치 시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거단지, 주택, 용지 같은 것들, 전원마을, 그래서 또 기농인들 모여서 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의 체류형 시설들, 저는 예전에 마을 콘도, 뭐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콘도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고, 최근 어디 뉴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들, 교육, 홍보, 마을 운영 관련된 분야, 마을 교사, 마을 기획자, 마을 관리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이제 메뉴, 일종의 뭐 음식으로 치면 메뉴판인데요. 이걸 놓고 가령 마을 주민들이 좀 모여서 가급적이면 조를 짜서 분임 토의도 하고, 초안을 만들어보고, 마을 기획서 내지는 마을 계획도, 이거 마을 설계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표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거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종합적인 마을 설계도를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마을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요. 꽤 오래된 이 사례인데, 마을에 이제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 그리고 길, 도로, 뭐 이런 것들하고 주변 환경, 경관, 뭐 이런 거 연계된 일종의 경관 기본계획, 이런 거는 뭐 조경이나 경관 디자인 쪽을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분들의 이제 작업이 될 텐데요. 뭐 이렇게 정교한 이제 작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 분야에서 복지시설의 다목적 회관, 마을도서관, 마을복지회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다녔었던 이런저런 마을들의 사례들을 제가 첨부를 해둔 거고요. 문화시설은 야외공연장, 운동휴양시설은 운동장이죠. 레포츠시설. 그 다음엔 지역소득 증대 사업 분야입니다. 소득 기반은 가공장, 공동가공장, 완주 가면은 공동가공장 거점시설로 면소재지 단위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공동집하는 선별장, 공동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그다음 다목창고, 6차 산업의 주요한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이제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런 시설들을 조성해 하는 마을들 사례, 여기 사진 첨부했고요. 그 다음에 체험관광 관련된 마을 조형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조형물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생태학습장, 야생화 단지, 또 특히 폐교를 리모델링한 이제 사례들, 사업비가 몇십억 넘어가는 것들은 예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관 개선 사업 분야는 생태환경, 생태공원, 무슨 대체에너지, 적정기술 관련된 것들, 마을 사업에 접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람직하고요. 도시경관, 테마 가로정비, 지난해 이제 배국면 소재지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선도적이고 벤치마킹 사례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안내 간판들 기본적으로 들을 이제 지역경관 개선 사업의 대표적인 이제 사업 분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퍼머컬처 디자인이라고, 이게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스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미가 있는 생태 공동체 에코빌리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계획된 생태 공동체 마을이죠. 거기에 이제 퍼머컬처 디자인이라 그 생태 마을을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거, 생산지, 뭐 농업, 농장이죠.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창고, 축사, 리스트에 나와 있듯이 심지어는 자연 정화시설, 과수원, 소각장, 교육장, 명상장소,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퍼머컬처 디자인의 원리나 룰에 의해서 설계한 일종의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나의 사례인데 민속마을형 생태마을 및 퍼머컬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한 십수년 전에 이 퍼머컬처 디자인 이 코스, 디자이너 코스를 이제 부부가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 10박 정도를 그 원주에 있는 가난 이 농군학교에서 합숙하면서 이걸 수강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수료할 때 수료증을 물론 받고요. 이게 일종의 졸업 논문 같은 경우죠. 그래서 조별로 또는 개인별로 퍼머컬처 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사업 설계를 하라는 이제 숙제를 부여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가령 해원제 생태농장 컨셉의 이제 과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뭐 거칠게 드로잉을 한 거지만 농장이 있고 회원제 멤버십 펀도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그 농장의 이제 그 기반 내지는 농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 종자들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것들을 더 개선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칭 그린하우스 레보러토리라고 제가 이제 규정을 지은 것 같은데, 그거를 중심으로 한 농장, 묵을 수 있는 콘도형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형태로 사업 과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유효하죠. 조건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스트로벨 하우스라는 이제 새로운 생태 건축 공법인데요. 벽체를 이제 예전에 추수 끝나고 나면 그 논에 직육면체 벼짓단들이 뒹굴었잖아요. 소사료죠 그게. 그거를 이용한 생태 건축 공법을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연습하고, 한때는 이걸 사업 주제로 해서 사업 목적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기획하고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도 결국 마을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또는 본래뜻이 마을의 의미이고 마을의 존재 가치이니까 생태주택 또는 생태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보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업시설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집을 만드는 일련의 공정 같은 경우를 정리를 해둔 겁니다. 예, 이번 5번째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했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6차 산업 관련된 또 사업 계획은 100가지 1000가지가 나올 수가 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후후에 사례별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올 때 좀 더 긴밀한 세부적인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고요. 5번째 강의는 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